생명에 지장 없으면서 재밌는 방법은 전기 충격기로 찌릿 해주는 거. 해당 글이 올라온 한 커뮤니티는 그동안 고양이 학대나 살해 방법을 공유하는 창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적나라한 학대 사진을 공유해오며 동물학대 처벌이 쉽지 않은 현실을 비우기도 했는데요. 이 커뮤니티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지자 학대 인증 글들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현재 해당 커뮤니티는 운영 원칙 위반으로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땡땡 커뮤니티를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8일 만에 6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동물학대의 방법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년간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학대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398명 가운데 93명으로 2%에 불과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2명에 그쳤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합니다.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며 동물학대 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학대에 의해 사망케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정작 기소율은 절반을 넘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 1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에 고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며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무 불이행 등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별도 제외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토끼 등 6종류만 인정되는 만큼 민법상 반려동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법 체계가 신설되면 향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